최근 집값이 여러분들 느끼기 어떻습니까? 전국이 불장이라고 하죠. 최근에 수도권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승폭이 커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만간에 특단 공급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바로 구정 전에 2월 초에 특단 공급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최근의 동향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전국 아파트 가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 7월에서 8월까지는 어땠습니까? 7월에서 8월까지는 사실상은 이쪽에 많은 고강도 대책들이 쏟아질 때였죠. 고강도 대책이 쏟아지고 나서는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조금은 조정되는 국면을 거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도 역시 상승폭이 지난 10월부터 상승률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요. 자, 최근 들어서 오히려 12월부터는 오히려 서울과 강남 4구까지도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동향이다라고 점검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이 많은 지역 강남 4구는 과연 어떨까요? 고강도 대책일 때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상승폭이 계속 커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8, 그리고 강남구 0.11, 강동구와 서초구 0.10%로 상승률이 다소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국뿐만 아니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 강남 4구까지도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이 고강도 대책에도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이슈가 하나 또 발표가 됐죠.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 위한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세권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준다.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역세권 주변의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용적률로 본다라면 기존에는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 한 250% 정도였다면 변경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일반 주거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경우에는 250%가 아니라 무려 700%까지도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조권 규제 역시 기존보다도 오히려 2배 정도 완화를 해준다. 그만큼 완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역세권 범위가 있는데요. 범위는 기존에는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어느 정도의 완화를 해줬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본다라면 역시 이 거리상으로도 2배 정도 완화를 해주겠다.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한 500m 이내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서울 전역에는 지하철 역세권이 한 307개가 되는데요.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100곳에 달하는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데 현재는 이런 한 100곳에 달하는 용적률이 한 200%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한 4월부터 시작해서는 700%까지 최대 용적률이 가능해졌다. 그만큼 용적률이 완화되기 때문에 공급량도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만큼 용적률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역세권 주변에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지가가 상승하면 다음은 뭘까요? 집값도 동시에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하철역의 복합 용도 개발 이번에 시행령에 따른 서울 지하철 노선별로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 거리를 보니까 1호선의 경우는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 거리, 평균 거리가 1000m가 안 됩니다. 한 871m 정도 되고 6호선 역시 두 정거장 사이의 거리가 한 931m 정도 되죠. 나머지 호선들은 한 1000m가 넘어가는 정도인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된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하철 승강장과 다음 지하철 승강장의 거리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텐데 이처럼 1000m가 안 되는 경우는 승강장으로부터 한 500m
반경으로 용적률을 대폭 최대 7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의 지하철 승강장과 다음 지하철 승강장 전체가 이번 완화의 조건에 해당된다. 전체가 포함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선은 어떨까요? 물론 한 1000m가 넘어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의 승강장으로부터 한 500m 반경, 그리고 다음 승강장으로부터 500m 반경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역세권이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역세권들이 이번 최대 용적률 700% 완화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서울의 앞으로 지하철 역세권의 땅값,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 물론 이제 용적률이 완화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집가 상승이 더 클 것이고 이런 역세권 주거지 일부 지역들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어딜까요? 낙후된 빌라촌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처럼 역세권 완화를 하더라도 빌라값이 상승하고 그리고 최근에 공공재개발이 불러온 또 빌라 전성시대가 시작됐다고 하죠. 뭐 어떤 내용일까요? 1월 15일에 지난 1월 15일에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가 발표됐죠. 바로 8곳이 되겠는데요. 그 8곳이 발표된 이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들, 지정된 지역들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매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지역에 1, 2년 전에 지분 크기가 한 3평, 4평 정도 되는 시세가 대략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던 것이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무려 가격이 6억에서 7억 정도. 거의 1, 2년 전에 비해서 빌라 가격이, 지분 가격이 2배 정도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에는 특단의 공급 대책이 드디어 발표된다라고 하죠.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역세권 규제 완화, 그리고 중공업 지역 완화, 그 저층주거 지역을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2월 특단 공급 대책 이후에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주거 지역의 또 가격이 땅값이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월에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또 발표된다라고 하죠. 어떤 지역일까요? 당연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낙후 저층 빌라촌이 되겠다. 그렇다면 또 3월 이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서울 낙후된 빌라촌의 또 빌라 가격, 지분 가격, 연립주택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전세 가격이 지금까지도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자가 어디로 이동을 했나요? 오히려 빌라까지도 수요가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다세대 주택, 빌라 전성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추세가 진행된다면 올해 한 해에도 역시 서울 전역의 도심부의 지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집값은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중에서도 낙후 지역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